9월 1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을 새워서요, 고위 군사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런데 거기서 GP 철수 JSA 무장 해제, 비무장 하에는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NLL 평화수역에 이견이 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NLL은 우리가 북한 해안 근처에 이렇게 수역을 지금 정전협정 이후에 70여 년간 이렇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회담을 해봤자 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입니다. 자, GP를 철수하고 JSA 비무장화하는 부분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감시를 할 수 있다 말인가? 저는 의문이고요. 또 부동산 폭등 잡는다면서 수도권에 군부대 이전한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핵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미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은 전혀 이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민 편을 들고 있습니까?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요 칼럼은 경찰 한 명이 한국의 고관 대작, 상류 지도층, 지식인 전체보다 훌륭하다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는데도 군부에서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 없다. 국가 안보가 해체되는데 국민들 지켜라고 4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군부에서 이때까지 군인들이 6.25 정전 이후에 65년 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겠습니까? 월급으로. 무기 산다고 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래도 군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라 꼬라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들고 받아버리고 정권에 대해서 항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시키면 항명을 하는 것이 정의지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 그러는 놈 한 놈도 없고, 더 나아가서 툭 하면 시국 선언을 하던 교수 중에 그러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놈이라고 소리 들어야 돼요. 사람이요, 노블레스하고 남한테 대우받고 입만 들고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싶으면, 제가 앞에 열간 사람들 밥 사기보다 주로 얻어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밥 얻어먹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 한 명이 어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015년 4월 18일입니까?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에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최 측에 소송을 냈다가 법원이 강제 조정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강제 조정에 불응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수용해버림으로써 경찰이 입은 피해를 이렇게 보상받는 길을 경찰 지도부가 비겁하게 권력에 엎드려서 항복을 하니까 30살 먹은 이 동대문 경찰서 용신지구대 홍승한 경감이 경찰대학 28기입니다. 경찰청 정문에서 정복을 입고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청장이 있는 경찰청 앞에서 했습니다. 정말로 양심과 정의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0살의 경감이면 경위로 시작해서 한계급 승진한 경찰의 엘리트 간부, 만약에 저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탄탄대로로 총경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그런 젊은이가 지금 자신의 미래를 걸고 경찰 지도부와 사실상 정권을 향해서 경찰을 탄압하지 말라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는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이라고 적힌 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 고위청이 조직원들의 원성에 길을 닫고 폭력 시위에는 길을 열었다라고 비판하면서요.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게 된 계기는 2015년 4월 18일, 그러니까 세월호 2주기 하루 전날이지. 이 당시에 시위대들이 물적 인적 피해 7,780만 원을 경찰에 자행을 해서 이것을 배상하라고 경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런 시위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 무전기를 뺏고 방패를 뺏고 경찰차를 갖다가 파손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찰들이 다쳐서 치료비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폭행을 자행한 사람한테 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에 민중총궐기투쟁 당시에 이 굉장했죠. 백남기라는 사람이 이때 죽었을 겁니다. 물대포에 죽었다고 시끄러웠죠. 폭력 시위로 3억 8,62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청이 시위 주도한 측에 민노총 등에 소송을 냈는데, 경찰 산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데서 뭐라고 경찰에 권고했는가 하면 소를 치아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홍경감이 시위를 하는 사건은 4월 18일 사건이고, 또 지금 같은 해 11월 달에 어마어마했죠. 종로 일대를 그냥 뒤집어 버렸는데, 그때 벌어진 시위에 대해서도 소를 치아하라고 지금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 백남기라는 사람 등이겠죠. 살수차와 방수포 사용 금지, 집회 시위에 관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라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찰에게 손은 치아하고 너네들이 반성하고 물려주고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후속 조치에 나서서 경찰청 지도부가 민감용 청장 주도하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이렇게 논의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소송 취하 방식인데, 진상조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 추천위원은 경찰 측에서 이제 추천한 위원들 있고, 뭐 법무부가 있고 여기저기가 있겠죠. 진상조사위원 중에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거는 사망한 거고, 집회 측위에 제기한 경찰의 소송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반대를 표명했는데, 진상조사위원장 또한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아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현했었습니다. 자, 경찰 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반발을 해왔지요. 자, 백남기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소송까지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력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다. 이게 8월 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또 다른 같은 해에 앞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소를 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찰은 집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문재인 정권도 좀 있으면 집회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도 이제부터 아마 곳곳에서 물러가라는 집회, 못 살겠다라는 집회, 살려주라는 집회가 열릴 거예요. 그럼 경찰이 동원될 거예요. 경찰은 문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권을 위해서든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안 유지를 위해서 시위에 투입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그래요. 그러면 경찰은 그 시대와 정권의 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경찰은 법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시위대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법에 정해진 대로 집회 신고한 대로 시위를 하는가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걸 벗어났을 때는 경고 방송을 하고 그걸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하면 경찰은 진압에 들어가고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설사 잘못 이렇게 살수차를 발사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찰차에 달라들어서 버스를 흔들고 올라타려고 하다가 살수차가 그걸 쏴서 이런 쏘는 규칙을 어겼다 하면 미국 같으면요 정당 방위노입니다. 미국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는데 손을 갖다가 차 상단에 올리지 않고 뭘 꺼낸다고 밑에서 차 캐비넷을 연다든지 숙이는 듯이 아니면 뭐 자기가 운전 면허증을 꺼낸다고 호주머니에서 이걸 뭘 꺼내면 경찰이 먼저 공포를 느껴서 발사해도요 나중에 무혐의 나옵니다. 불응하고 항의하면 설사 총이 발사되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망해도요 풀려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법과 질서가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도 미국에는 경찰이 국회의원이고 유명 배우고 뭐고 관계없이 집회 규칙을 어기면 곧바로 땅바닥에 다리를 걸어서 눕히고 이 플라스틱 줄로 손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 보석감을 내든 어떤 판사의 처분을 받아서 처리를 하죠. 자, 그런데 한국은 법이 없습니다. 데모하는 놈들은 법이 없고 진압하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진압 과정에서 정말 공포를 느끼고 각종 돌들이나 물체가 날아오고 죽봉이나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고 백도를 던지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경찰은 법을 지켜서 각도를 맞추어서 물대포도 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쏘지 마라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몸으로 떼하라는 거야. 그러다가 맞은 경찰은 그거는 소모품이고 너는 그냥 경찰병원 가든지 병신대서 가든지 알아서 해라. 자, 집회 진압 갔다가 다쳐서 이렇게 한마디로 몸에 장애가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배상을 합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경찰,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경찰의 진압 도구나 각종 장비가 훼손되고 도난되고 파손돼도 말을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국민들끼리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이 그렇게 당했는데 자기들이 당한 거나 맞았거나 뺏기거나 망가진 거는 말을 하지 말고 소송도 취하하고 또 뭡니까? 강제 조정을 시키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홍경감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도 뭘 가지고 했는가 하면 폭력 집회로 경찰 버스가 완전히 파괴돼서 주최 측에 7,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이 강제 조정을 하면서 금전 배상 없이 양측이 서로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지난 3일에 경찰청 수뇌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줄줄이 있는 경찰의 피해 보상 소송들을 다 취하하거나 그렇게 스스로 소취하를 하거나 안 그러면 강제 조정으로 유감, 서로를 쌍방 유감을 표해라. 자, 앞으로 문재인 정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나서서요. 경찰을 보수 세력은 패면 안 되겠지요. 장비를 부수서는 안 되겠지만은 한마디로 경찰이 이제 불법 시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청와대 담벼락을 다 기어 넘어 올라가도 경찰은 시민들을 곤봉으로 패거나 살수차를 발사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발적인 일이 발생하면 또 법원이 소치하하라 할 거니 이제 걱정 없이 밀어붙여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말입니까? 보수 세력은 전부 그렇게 할까요? 횃불 들고요? 이 무슨 소리를 하자는 겁니까? 자, 이러니까 경찰 일선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 출세한 너희들은 정권하고 딜 쳐서 앞으로 무슨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무슨 경찰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지방자치경찰, 중앙경찰, 수사보안경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 경찰은 그냥 경찰 조직이 정치 바람 타지 않고 경찰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만 있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 수뇌부라는 인간들은 전번에 뭡니까? 울산시장 출마한 사람한테 울산청장이 가서 후보한테 경찰 개혁 방안을 설명한다. 문 대통령 친구인 변호사라고 송철호. 황운하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만났냐? 경찰 개혁 방안 설명하러 만났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하다 다 정치하니까 제일 힘이 없는 경찰 수뇌부도 정치만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으로 원래 민감종이 아니고 서울청장 하던 다른 사람이 내정되어 있었는데 드루킹 사건 때 수사 내용에 대해서 헛소리 하다가 안 되고 이제 민감종이 됐지요. 근데 그 사람은 잘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청장한다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수뇌부가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올바른 청년 경찰이 봤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 경찰이 내가 정치하려고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민중의 지팡이를 해서治安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몸을 던졌다 생각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상당수의 일선 경찰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대 학생회장 출신 홍경감이 1인 시위를 오전 10시 그러니까 어제 6시 반 새벽 6시 반부터 오전 10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홍경감은 8일에도 경찰 내부 인터넷망에 글을 올리는데요. 경찰 버스가 불타고 경찰관들이 피를 봐야 했는데 민노총 불법 시군 세력들에게 보상받아야 할 우리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냐.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우리가 포기한 권리는 20년이 지나도 못 찾게 될 짓거리를 수뇌부가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휘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수십 명의 경찰이 댓글을 달고 지지글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한 경찰관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은 범죄자들의 멍해를 쓰고 악다군이 쓰는 불법 시위자들은 민주 열사처럼 대접받고 그래 불법 시위에다가 다치면 열사돼요. 그리고 국가 배상 받습니다. 그래서 홍경감의 1인 시위에 대해서 그래도 지휘 조직이 있는데 돈키호테처럼 튀려 한다. 이렇게 비판한 놈들도 있어요. 썩은 놈들이죠. 이런 놈들 경찰 지휘부에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출세하고 직업의식이라는 없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경찰이라는 자부심도 없고 경찰을 갖다가 마치 앞으로 자기 출세의 도구나 정치판처럼 이용하는 인간들이에요. 통쾌하다 할 말했다는 경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간부급 경찰 인사는 민노총 등 불법 집회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단호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등은 이제 옛날 후보 시절에 경찰을 이해하는데 보수는 경찰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습게 알고 경찰 조직을 짜바리 수준으로 대우한다. 그래서 경찰의 상층부에 상당한 숫자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자냐 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찰 조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하나 던져줄 것처럼 하면서 한마디로 줄 세워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장난을 치면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은요. 스스로도 붙어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해야 되고 정치권이 이런 검경을 악용하려고 하는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이건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서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경찰 한 명이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클린턴이요. 레윈스키 스캔들 때 어떻게 당했는 줄 아십니까? FBI. FBI가 별겁니까? 연방 경찰이에요. 예? 페더럴 폴리스예요. FBI가 백악관에 가서 주사기 들고 클린턴 피 뽑아 왔습니다. 왜? 레윈스키의 코트에 묻어 있는 정액과 정액의 DNA와 일치하는지 보려고요. 대통령이
나 못해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데가 또 다른 사건 3억 몇천만 원을 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의 인권은 무시합니다. 경찰 인권조사 침해위원회는 경찰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경찰을 깔아뭉개기 위한 조직이지 경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 사건을, 불법 파업 맞지요? 진압할 수 있지요? 진압했을 때 경찰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조현호가 당시 MB 정권과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진압은 당연한 거고, 그 진압이 마치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과잉 진압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불법 시위 사건을, 오랫동안 회사를 마비시킨 불법 시위 사건을 대화를 거부하고요. 거기에 외부인들도 연루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진압 사건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주최 측에 제기한 3억 8천만 원에서 11억에 이르는 이런저런 사건을 전부 다 손해배상 취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자, 폭력 집회에 면죄부를 주라.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진압에 나서기를 거부해 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위는 문정권을 향한 규탄 시위가 훨씬 많아질 거니까 이제 경찰이 우리 보고 한마디로 우리가 당한 폭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당한 각종 손실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라고 요구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진압을 포기하겠다고 다 나자빠져야 돼요. 자, 진압하라고 경찰 수뇌부가 지시하면 못하겠다. 너네부터 똑바로 지금 불법 시위에 대한 배상에 대해 대처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그렇다고 해고시키면요, 나중에 소송 걸면요, 전부 다 이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지금 군이 해체되고 안보가 해체되는데 군에서 이런 사람 하나 없어요. 그 많은 보수를 표방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떠들면서 대기업을 위해서 봉사하던 그런 교수들, 여기저기 사회이사를 몇 개씩 헤쳐먹으면서 몇 천만 원씩 벌던 교수들이요. 지금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가 탄압이 되고 대기업이 강제로 얼마 투자하겠다, 얼마 고용하겠다라고 말하는 형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조리돌림하듯이.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도 못합니다. 북한 가라고 하면 총수들 그냥 가기 싫은 북한을 보따리 꾸려서, 선물 보따리 꾸려서 북한에 또 무슨 경협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들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교수들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은 전부 비겁한 놈들입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이럴 때 나서서 정면으로 정권이 그러지 말라고 해야죠. 예? 기업에 대해서 20번에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 올해 3번이나 지금 붙들려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4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뭘 그렇게 죽을 일을 했어요? 적당히 잘못한 만큼만 해야지요. 대한민국의 기업하면 뭔 죄인입니까? 그냥 여기저기를 다 쑤셔 제끼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요. 청와대는 국민을 윽박지르고 공무원을 윽박지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 자신들이 이념을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부동산도 이념이고요. 최저임금도 이념이고 주 52시간도 이념입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도 저 이 유튜버 뉴스 브리핑과 또 다른 몇 개의 유튜버에 대해서 아주 보수 유튜버 깡패라고 협박합니다. 그 최근에 보수 유튜버 규제한다고 온 언론이 바람잡은 거는 북한에서 시켜서 그런 겁니까?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이 부동산 폭등하는 강남 등의 지역에 집과 땅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호텔 피트니스에서 맨날 사우나하고 운동하고 호텔에서 식사하고
끼리끼리 어울려서 향응을 즐기는 사람들, 한국의 상류층 중에 자 장감 차관쯤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맨날 내가 누군데 하고 사는 사람들, 상류층을 했으면요 언제 나서서 죽어야 되는가 하면 이럴 때 나서서 좀 죽어야 돼요. 네?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에 이 장교 전사자들이 병보다 더 많았습니다. 많이 죽지도 않았지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잔소리 해야 돼요. 전쟁에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자, 평소에 그렇게 잔소리하고 잘난 척하고 고고하게 도도한 척하면서 이 요즘 계급이 없어진 사회에서 상류층이라는 계급처럼 살고 나 압구정동 살아 청담동 살아 하는 정도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올라서 좋아하면서 히히닥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요. 문재인 너 그러지 마. 우리 재산 내려가도 좋으니까 너 부동산 제대로 단속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시장 경제를 갖다가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로 대접 받으려면 원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 대접을 받으려면 교수 노력을 해야 되고 장군 대접을 받으려면 장군 대접을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지 않고 대접은 받고 싶고 잘난 척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권이 서슬퍼렇게 설치니까 꼬랑지 딱 내리고 숨어 있다가 이제 좀 있다가 정권 다 무너져서 너도 나도 동네 꼬마도 돌 던질 때 나와가지고 문정권 잘못해서 이러려고 합니까? 이 말은 누구한테 포함되느냐? 한국당에 황교안, 홍준표, 김무성. 제가 또 이러니까 누구 줄 서냐 그래요?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줄하고 저하고는 거리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대표하거나 대권하려면 국회에서 면책 특권 하에서 정권 좀 씹는 척 하지 말고요. 몸을 던져서 이 정권과 투쟁하라는 겁니다. 30살 먹은 청년 경찰 한 명만도 다 못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요. 상류층이다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냥 안 둘 겁니다. 왜? 너는 그때 뭐 했냐 그죠? 예? 사람은요. 대접받고 싶으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어떤 분들이 전화 와서 내가 과거에 누군데 무슨 뭐 식사를 한번 하자, 한번 보자 그러는데 저는 웬만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제보고 무슨 뭐 고생한다, 격려 뭐 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 밥 먹자 이러는 건 고맙지만은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정권을 향해서 좀 싸우시라, 목소리 좀 내라. 이게 제 입장입니다. 자, 위기가 오면요.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알곡인지 한마디로 쭉정인지 이 심판의 날이 오면 결정이 납니다. 프랑스가요. 프랑스 당시 총리가 히틀러하고 베를린에 가서 협상을 하고 히틀러한테 양보했죠. 체코를 넘겨주고 오니까 전부 박수를 쳤다니까 공항에. 그리고 총리가 빈정거렸다잖아요. 저자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면 좋겠다. 자기가 할 수 없어 했지만은 이거는 안 되는 꼬라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 뒤에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순식간에 먹어버렸죠. 그런 속에 독일한테 항복하고 비시 정부를 구성해서 괴뢰 정부로 살아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망명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사람들, 또 프랑스에 남아서 레지스탕스로 싸우다 죽은 사람들, 이 차이가요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프랑스 상층 중에서 제대로 싸웠던 사람이 없어요. 드골도요 한마디로 장군 중에 아주 낮은 계급이었죠. 드골보다 높은 대부분의 프랑스 장군들은 다 항복하거나 비시 정부에 있거나 뒤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쫄뱅이든 드골이 장군 중에 나서서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이 사회는 정말로 자기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대우받고 남에게 존경받고 과시하고 싶다면요. 성질 더러워도 되고 지랄 같아도 되는데 위기 때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전혀 노블레스 하지도 않는 앞으로 앞날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의 어깨에다가 정권에 대항하는 싸움에 첫 무게를 얹어서는 되겠는가? 저는 정말로
한국 사회의 상류 기득권층 고관 대작들이라는 작자들이요, 진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 쪽팔리질 않습니까?